원장님, 요즘 다른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 보면 민감한 피부는 선크림 안 바르는 게 낫다고 하던데 피부가 민감할 때는 선크림을 정말 안 바르고 다니는 게 더 나을까요? 요즘 유튜브들 보면 선크림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된다. 피부가 민감할 때는 선크림이 오히려 독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딱 잘라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먼저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들어오면 우리 피부에 손상을 유발을 해서 유전 물질인 DNA가 점점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가 빨개지는 홍조가 심해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갈색으로 거뭇거뭇하게 색소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더 심해지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서 튀어나오면서 검버섯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 진피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섬유들이 변성되고 노화가 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심하게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피부에 미치는 해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쥐에게 자외선을 노출을 했더니 기억력이 떨어지고 공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신경세포 기능이 손상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란 것이 우리 피부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기능 또 뇌와 신경 퇴행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피부암을 예방하고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또 신경계의 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민감한 분들,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선크림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니까 선크림은 안 바르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나눌 때 민감성 그리고 저항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민감성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피부에 자극이 왔을 때 우리 피부가 빨개지고 또 구진이나 농포라고 해서 이제 뾰루지 같은 트러블들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민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트러블들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에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감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사피부염이나 여드름과 같은 것이 이 민감성 피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피부에 자외선이 작용하면 피부에 염증이 심해지고 또 홍조가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민감성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빨개지고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 민감성 피부가 더 민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외선뿐만 아니라 피부의 건조나 뜨거운 온도나 피부에 좋지 않은 음식들, 또 수면 부족, 필링이나 스크럽, 또 메이크업, 그리고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피부에 자극이 되는 안 좋은 성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 민감성 피부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이게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민감한 피부에 오히려 독이 되니까 안 바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 또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 또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경우에 우리 피부에 자극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피부에 가장 자극이 안 되는 경우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자외선도 전혀 노출이 안 될 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자극이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선크림이 정말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크림을 무조건 바르는 것이 우리 피부에 자극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에 들어있는 자극이 되는 성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이 선크림 때문에 해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면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좀 차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자외선에 노출이 될 때보다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될 때 이 자외선에 의한 우리 피부의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선크림 속에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때 그 자극이 되는 성분 때문에 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장단점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선크림을 발라서 좋은 점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선크림을 발라서 그럼 안 좋은 점은 그 선크림 속에 자극이 되는 성분 때문에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자극이 정말 심하게 된다면,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이 선크림을 바름으로써 얻는 해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랑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피부에 자극이 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빠진 선크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크림 속에 들어있는 자극을 유발하는 그 나쁜 성분들, 그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좀 짧게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노화가 되고 또 피부 암도 생기고 피부가 손상이 되니까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선크림들, 시중에 판매되는 선크림들 중에 그 속에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크림을 발랐을 때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자극이 되고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선크림이 문제가 아니라 선크림 속에 들어있는 이 자극이 되는 나쁜 성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진 선크림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감한 분들은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진 그런 좋은 선크림을 바르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선크림은 자극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나? 안 좋은 선크림인가? 그럼 나는 어떤 선크림을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면서 클렌저도 만들고 보습제도 만들고 선크림도 만들고 이렇게 민감한 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 제품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려면 성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선크림은 우선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라고 부르는 그 자차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무기자차라고 하면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같은 성분이고요. 얘네는 원리가 우리 피부에 금속 거울을 코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외선이 우리 피부로 와서 이 금속 코팅에 맞고 반사돼서 튕겨 나간다. 이제 이런 원리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기자차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제외한 모든 자차 성분들이 다 유기자차 성분들인데요. 이 유기자차는 유기자차 성분의 화학물질을 피부에 바르고 그 화학물질이랑 반응을 하는 자외선이 우리 피부로 들어왔을 때 그 자외선과 유기자차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을 한다든지 해서 자외선을 좀 줄이게 되는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또 열을 또 방출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것을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무기자차 선크림을 이용하면 이런 백탁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보통 무기자차 선크림이 사용감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를 적당히 혼합을 해서 이제 혼합자차라는 것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만들려면 이런 자외선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또 들어가야 되고요. 세균이나 미생물이 증식하면 안 되니까 보존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화장품의 성분이 잘 섞여야 되니까 계면 활성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제품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한 성분들도 들어가고요. 또 어떤 제품은 향을 나게 하는 향료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 어떤 제품은 이제 우리 제품이 뭐 어떤 추출물을 넣어서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추출물들을 또 넣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크림을 만들다 보면 선크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유기자차가 피부 표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 또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크림 속에 들어가면 그런 성분들 때문에 우리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문도 하고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선크림을 개발을 할 때는 먼저 무기자차로 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극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은 최대한 다 빼고 성분을 구성하도록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선크림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용감도 좋아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성분이 많아지다 보면 또 민감한 분들 피부에는 자극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하나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감한 분들이 발랐을 때 자극이 되고 독이 되는 그런 선크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PF가 50 정도 되면서 이렇게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빠져 있으면서 또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그 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자극이 되지 않는 순한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나 뒤집어진 피부에서 선크림은 오히려 독이 된다, 오히려 피부를 더 뒤집어지게 만든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다 빠진 좋은 제품 잘 고르셔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